만약에 진짜로 전세가 사라진다면 요즘에 굉장히 시끌벅적하죠. 예, 원희룡 장관이 얼마 전에 이제 원래 출입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좀 가졌었고요. 뭐 에스크로 제도 또 지금 경매 역전세 때문에 또 전세 사기 때문에 경매 피해를 보신 분들 구제책으로 뭐 벌써 5번째 제안이 나왔는데 정말 이렇다한 제안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모두의 어떤 니즈를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좀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좀 뭔가 애매하다. 정치적으로 또 많은 계산들이 또 들어간 상황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참 이게 좀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자료 한번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원희룡, 전세제도 수명다의 근본 검토, 신고제는 1년 유예. 예, 무슨 내용일까요? 전세제도 검토 필요, 하반기 본격 연구. 요게 좀 이상합니다, 요게. 전세제도가 검토가 필요한데 왜 굳이 하반기까지 지금, 왜냐면, 이게 지금 전세, 역전세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임대인들이 긴장하고 걱정하는 건 뭘까요? 임차인을 뭐 어떻게 띵겨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이거를 원만하게 아름답게 가장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굉장히 시급한데 이걸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연구한다? 예. 내년 총선을 대비한 어떤 액션이 아닐까 이런 아쉬운 마음이 좀 드는데요. 좀 지금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입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당장 솔직히 몇 명 전문가들 모이면 이번 달 안에 나옵니다 이거. 거짓말 조금 보태고 그냥 밤새서 하루 하면 나오지 이거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요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지금 이게 지금 상황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임대차 3법도 큰 그림 다시 신고제는 유예 이거는 필요했었어요. 이거 지금 가뜩이나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고 오히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지금 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이건 굉장히 감사한 상황인 것 같고요.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전세 사기 사후 정산 불가 경매 지원은 검토. 요거는 굉장히 애매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세 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싶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전세 제도가 안 좋은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세 제도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무슨 이게 후진국에서나 있는 어떤 기자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부동산 전문적으로 하던 기자시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근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셨을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후진국이 썼었고 선진국들이 애초에 도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원래대로 그냥 쭉 해온던 대로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방향대로 그냥 원래대로 월세 그냥 쭉 이어왔던 거죠.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건 후진국 제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낮을 때는 전세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억의 전세를 살 수가 있어. 2억의 전세를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월세로 무조건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천에 뭐 100만 원을 줘야 돼. 예를 들어서 3천에 100만 원을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3천에 100만 원 주고 살아야 되는 거를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내 돈 물론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필요하죠? 뭐 90% 이렇게 대출을 해주니까. 자, 그러면 그 돈 빌려가지고 만약에 전세 2억 넣었어. 그런데 2억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8천 정도 빌렸어요. 그럼 1억 8천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뭐 40만 원밖에 안 해. 자, 그러면 우리가 3천을 집어넣고 월세 100만 원 주면서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은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2억으로 전세 넣고 내가 한 내 돈 1,000만 원, 2,000만 원만 묶이고 그죠? 원금도 약간 필요하니까 이자를 40만 원씩 내고 이렇게 사는 게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응? 그죠?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전세로 사는 게 훨씬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을 때, 좋았을 때, 가끔 보통 10년에 한 번 이런 역전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뉴스 기사 역전세 검색하죠?
2008년도 기사, 2000, 뭐, 저기 뭐예요? 1997년도 기사, 뭐, 1800년도 기사, 보통 10년 주기로 꼭 그때마다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이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공부가 돼 있고, 시장을 조금 이해하면서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은 반전세로 살던가, 얼마든지 이걸 효율적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면은 얼마든지 굉장히 슬기롭게 우리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전세는. 전세를 없앨 게 아니라 개선을 해야죠. 자, 징검다리예요. 저도 이 전세 제도가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까지 못 왔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서민으로 살고 있다가 우리도 이제 부자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전세 제도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서민이 부자로 가는 자꾸 이런 사다리나 이런 매개체들이 자꾸 없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가 집이 없어도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전세 제도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사실은. 10년에 한 번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거지, 통계적으로. 그동안은 얼마나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부를 축적해 왔는데요. 그죠? 여러분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알잖아요. 다시 한번 코로나 같은 게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앞뒤 안 가리고 집 살 거잖아요. 그죠? 집 살 거잖아요.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 전세가로 전세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 꼭 잘 모르고 있는 지금 전세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다 어때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죠.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씩만 공부하고 있으면 전세로 피해 볼 일도 없고 월세로 피해 볼 일도 없고 또 집값이 떨어진다 해도 큰 타격을 입을 일도 없고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이미 있잖아요. 보증보험 제도 있잖아요. 그걸 지금 140%에서 126%로 낮춰서 지금 역전세를 오히려 지금 다 그냥 독려시켜버린 거죠. 네, 여러분. 전세제도가 과연 나쁜 걸까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걸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서민들 입장에서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서민인 입장에 계신 분들도 이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야, 수명을 에스크로라는 제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에스크로 얘기 들어봤어요? 에스크로가 뭐냐면 이제 그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 상거래할 때 이렇게 1대1로 뭐 돈 입금하고 갔는데 그 사람 안 나타나고 두려우니까 중간에서 어디서 보관해 주죠. 지옥전이나 뭐라 그래. 그 경매 어떤 그런 그 플랫폼 업체가. 그리고 이분이 물건 잘 받았다고 그러면 돈을 입금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 많이 이용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세 시장에다가 접목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임차인이 만약에 5억에 이제 전세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5억을 임대인이 갖는 게 아니라 뭐 허그라든지 뭐 그런 데서 보관을 하겠죠.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만기가 돼서 임차인이 나가겠다 그러면 그 돈을 돌려준대. 그럼 임대인은 남는 게 뭐예요? 뭐가 남을까요? 허그에서 그동안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보관하면서 발생되어진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그 돈하고 같이 돌려준대. 돌려준 게 아니라 이자 부분을 준대, 이자 부분을.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어느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맞아요. 만약에 점점점 전세 제도를 없애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그 정도면은 없앨 것 같아요. 왜요? 임대인 입장에선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죠? 내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목돈을 받아가지고 제2, 제3의 투자처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 돈은 은행에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서 이자까지 내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이 집을 담보로 전세입자를 드리고 그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이자를 안 내고도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슬기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임대인들 입장에서 이걸 잘 이렇게 활용했는데 그거를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임대인들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벌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왠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오케이 하면 진행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과연 서민들은 행복할까요?
지금 전세나 월세를 고민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선 좋을까요? 아니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전부 다 임대 어차피 그렇게 에스크로우 제도로 맡겨놔봤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뭐 은행 금리 수준이지 그거보다 뭐 2배, 3배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느니 모두가 다 이제는 월세예요, 월세. 그러면 진짜로 뭐 80% 서서히 바뀌겠지만 뭐 지금은 이제 월세가 한 4, 50%가 된다 그러죠. 자, 이게 이제 점점 바뀔 거란 말이에요. 80%, 90%, 100% 바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월세이기 때문에 월세가 높아집니다. 월세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자, 금리는 낮은데 은행 금리 봐봐요. 올 연말부터 이제 또 금리가 내려갈 거예요. 연준에서도 또 중요한 연구원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네. 지금 벌써 9월쯤 되면은 지금 5.25인가요? 미국이? 이 기준금리 자체도 4%대로 내려간다잖아요. 점점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전처럼 그냥 전세로, 만약에 보증금 주고 살았으면 은행에다 이자 50만 원, 40만 원만 줘도 됐었는데,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월세를 주고 살아야 돼. 은행 금리는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또 저금리 기조로 계속 갈 건데, 전체 다 어려우니까. 전 세계가 힘드니까. 저금리 기준으로 갈 건데 이 저금리 기준을 활용도 못하고 전세는 못 살게 하고 월세는 막 원래 그 전세로 살았으면 다달이 한 40만 원, 50만 원만 지출해도 됐던 것을 이제는 150만 원, 200만 원 지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과연 이게 지금 누구에게 이득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냐는 거죠. 고금리 시대 때는 아이고 그냥 그래도 월세 사는 게 더 싸죠. 은행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전세보다도 그때는 월세를 선호하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때요? 다시 고금리 시대가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경제, 그 환율, 이런 금융 쪽으로 정확하게 해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고금리 기조로 가는 것들은 상당수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고. 여러분, 자, 앞으로 전세제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전세제도 사라지는 것이? 그죠? 이거는 없앨 게 아니라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원희룡 장관님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것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 진짜 서민들은요. 아휴, 이제 웬만한 월세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이거를 꼬박꼬박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 한 채 사는 꿈을 이루기가 어려워진다고요. 아니면 진짜 어려운 방황칸에 옛날로 돌아가야 돼.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도 부모님하고 다 같이 한 지붕 세 가족 살아야 돼. 한 지붕 세 가족. 옛날에 순돌이 아빠 재밌었는데. 네, 최지붕이에요. 뭔지 알죠, 여러분? 세탁소 아저씨. 최지붕이, 또 딴 데로 빠졌어. 죄송합니다. 이게 다, 한 지붕 세 가족, 한 지붕 세 가족. 된단 말이야. 그렇게 악착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월세 내면서 살고 있어야 겨우 집 한 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 왔어. 그럼 아파트 집값이라도 낮추게끔 어떻게 좀 노력을 해주든가. 아파트 집값이 낮추면 돼요, 안 돼요? 나라 입장에서도 안 돼. 그동안 거둬왔던 세금들 못 거두면 어떡해. 지금 점점점 우상향은 하고 있는 거 그냥 뭐 입 아프잖아요. 말하면 입 아프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또 이제 이렇게 내려왔죠. 네. 지금 누군가는 아직 때가 이르다 더 큰 폭락이 오는데 큰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절대로 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교수님도 있고요. 그죠? 찍고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혼돈스러우시죠? 근데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자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그죠? 내려왔죠? 충분히 이 내려온 가격도 적정하다라고 만족하는 지금 부류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수가 꽤 많이 있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 가격을 인정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것도 너무 비싸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면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훨씬 더 2, 3억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3억짜리가 2억 1천, 2억 2천 이래요. 이게 1억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자, 오케이 여기서 좀 더 내려갈 수는 있어. 여기서 좀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좀 더 내려가더라도 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시세까지는 돌아올 것 같아 안 온다. 무조건 돌아옵니다. 물론 이게 6개월 후일지 1년 후일지 2년 후일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이 시세는 지금 여기서 어떤 더 큰 폭락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세는 시장이 회복하면 무조건 돌아옵니다. 그 전에 최고를 찍었던 시세도 무조건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세는 빠른 시일 내에 잠깐 또 떨어질지언정, 이 시세까지는 또 삽시간에 금방 돌아옵니다. 이미 뭐 너무 수많은 통계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저기 밑에 나오는데, 지금 내가 너무 서론이 길어가지고 기사를 못 읽었는데, 밑에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저걸 검토한대요. 그 뭐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이제 그 전세 반환 보증 이거를 이제 대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DSR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결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화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DSR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지할 것을 검토하는 모양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사실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뭐 띄어먹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갑자기 지금 현재 시세보다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대출을 안 해주니까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DSR을 보지 않고 전세 반환 대출에 대한 거는 그만큼 보조를 좀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해주는 것 같아요. 요거는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건 빨리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지, 이거를 지금, 뭐, 다음 달이 만기이신 분들도 있고, 뭐 5월 연말이 만기여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전세 살고 있는 분들도 옛날에는 이제 상가 임대차 3법을 이용해가지고, 갱신하겠다고 막 들썩였지만, 지금은 반대로 불안하니까 전세 사는 분들도 무조건 나가려고 합니다. 무조건 나가려고 해요. 이 시점에서 더 큰 피해와 또 뭐 경매 공매 신청이 더 많이 생기기 전에 이걸 빨리 DSR을 진짜 없애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100% 대출이 돼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너무 좋은 얘기다. 라고 또 칭찬의 말씀과 함께 제가 감히 또 조언도 이렇게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자꾸 이런 뭐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규제책이 나왔다가 완화책이 나왔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돈스러우시죠? 맞아요.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요, 큰 그림 입장에서 우리가 멀찌감치 그냥 우리가 정말 이렇게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 사실 중심은 하나예요. 뭐예요? 정부도 잘못되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도 부동산이 완전히 떨어지길 막 바라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폭발적인 상승을 원하지도 않아요. 서서히 우리가 일한 만큼 돈을 벌어서 뭐 몇 년 안에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급여 수준과 그리고 부동산 가격 수준을 조율하면서 맞추고자 하는 그 한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영원히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이런저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겪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중심은 일단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전세제도 마음 먹으면 솔직히 없앨 수 있어요. 물론 서서히 없어지겠죠.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만약에 없어지게 되더라도 세입자가 좋은 거예요? 임대인이 좋은 거예요? 임대인이 좋은 거예요. 세입자는 앞으로 부동산 재테크로 딛고 일어나기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굉장히 심각해요. 진짜 전세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서민이 부자로 갈 수 있는 이 고속도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 경부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통 고속도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 굉장히 슬픈 현실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또 아는 만큼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임대인이 돼야 돼요. 임대인이 돼야 돼요. 뭐 전세 아니면 안 놓으면 돼요. 월세 어차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죄다 월세인데 이제는? 응? 죄다 월세예요.
여러분 외국 월세밖에 없는 외국 가보세요. 월세가 얼마나 비싼데. 예? 여러분 우리 회원님이 그 아침 방송 우리 경매 인간극장에서 소개됐던 회원님이신데 창원에 계신 이제 남편분하고 애들하고 1년 동안인가 2년 동안인가 이제 영국에서 살다가 왔어요. 영국에서. 예. 너무 비싸대. 너무 비싸대. 월세가 너무 비싸대. 예.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도 여러분 이런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월세?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선진국들처럼 되게 비싸지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예, 물론 강남은 비싸요. 그러나 지방은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전세제도라는 이 제도가 양면적으로 공존하다 보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요거, 적을 때는 요거, 요런 게 서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 이렇게 유지가 돼 왔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아주 선순환의 구조였었어요. 근데 전세제도를 없앤다? 과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그죠? 네, 취지는 좋아요. 다시는 이런 뭐 전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런 부동산 공부가 조금씩만 돼 있어도 그런 일을 당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전혀 리스크가 없을 수 있는 방법, 반전세 제도로라도 그냥 쭉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정 두려우면 반전세로 가요, 반전세. 반전세는 언제든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네, 이런 개념이죠, 뭐예요? 5억인데, 그러면 불안하면 5억에 안 살면 되지. 2억 5천에, 2억 5천에 뭐 50만 원 살면 되잖아요. 5억 전세인데, 그냥 그렇게 안 하고 2억 5천에 뭐 60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 시세가 5억이야. 한 3억까지 떨어진다 해도 난 어차피 2억 5천, 2억 5천에 반드시 살았잖아. 얼마든지 개인들이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강제해서 없애겠다? 진짜 좋은 방향일까요? 아니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더 현명하게 고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경매 공매를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하는 우리 부모님 경매 식구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나의 포지션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 LH 청년주택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지금 막 많이 짓고 막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애들은 그 청년주택에 LH 안 살게 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집에 뭐, 원래 내가 일반 시장에서 뭐 한 1,000만 원에 1,000만 원에 한 80만 원 줘야지 살 수 있는 집을 LH에서 이제 뽑혀가지고 1,000만 원에 20만 원에 살 수 있어. 1,000만 원에 막 10만 원에 살 수 있어. 너무 좋죠. 근데 이걸 막 10년, 5년 살 수 있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욕심이 없어진다니까요.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해버리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미래가 짱짱한 애들을. 아니, 물론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인데, 여기에 자, 굉장히 욕심을 갖고 어떤 상처도 받아보고 내가 좀 궁핍도 해보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더 잘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지금 사회초년생들, 사실 우리는 20, 30대 안 힘들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거는 잘 가는지 맨날 두렵고, 아유, 난 언제 돈 버나. 비교하게 되고, 낮아지고, 정말 자존감 떨어지고. 예, 그래도 그때는 이런 SNS도 발달하지 않고, 전 너무 힘들었어요. 어디 물어볼 사람들도 잘 없고, 예, 뭘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지금 20, 30대 너무 힘들죠? 예, 코로나 겪었지, 부동산 대폭 상승할 때 상대적 박탈감, 난 돈도 없는데 이건 뭔가. 그러다가 코인 500만 원 샀는데 막 1억 되고 난리나. 친구는 부자 되고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엄마 빌리고 차 팔고 해가지고 5천만 원 넣어놨는데 10원 됐어. 이거 어떡할 거야? 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지금 청년들이 불행한 건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런 대단한 고통을 웬만하면 겪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어떤 영향력이 적은, 선택의 어떤 집중도가 떨어지는 젊은 청년들이 잘못 선택해서 지금 실수를 경험하고 피해를 보고 이런 사람 사실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좌절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 와중에
이런 소중한 기회를, 나락으로 갔던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섭게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40대인데요. 우리가 20대 때 이런 분위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너도 나도 고만고만하게 살았지 뭐. 대기업 가면 뭐 좋은 거고, 공무원 되면 축하할 일이고, 그게 목표였지 뭐. 지금 애들은 어때요? 아니요. 의미심장하게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굉장한 꿈을 꾸고, 오히려 이런 시련을 딛고 일어나려고 열심히 말보도 바둥바둥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얘기해보면 정말 멋진 청년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대 애들 되게 불쌍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전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 20대 애들 중에 나중에 대단한 사업가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망해야 돼요. 빨리 망해야 돼. 저도 우리 부모님이 저 20살 때 망해줘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 저 그때 우리 집 안 망했으면 여러분 빨리 망하세요. 빨리 망하세요. 이게 뭐야? 왜 글로 또 마무리가 그렇게 가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 나에게 찾아온 시련은요, 정말 엄청난 기회를 위해서 찾아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쁘게 감내하고 맞닥뜨리고 정통으로 부딪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상황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작년보다는 힘든 상황 가운데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예, 여러분들, 기회예요. 예, 이거를, 더 나이 먹어서 겪은 게 아니고 지금 그래도 겪은 게 얼마나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굿모닝 경매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네. 떼어 판다님, 네. 아유, 저는 네, 자주 뵙게 반갑습니다. 요게워치님, 욕심도 없어지고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욕심이 없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제이스키님, 네, 맞아요. 청년들 열심히 사는 친구들 많아요. 젊은이들 힘내세요, 화이팅! 그죠? 네. 보랏빛 미소님, 경매는 나의 라이프, 고민하지 마. 6억을 해주셨어요. 네. 신유롱님, 요게워치님, 이제 행복과 부자 될 일만 있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아, 왜요? 요게워치님 힘들어요? 요게워치님 어디 갔어? 저도 장기 전세 있다가 나왔다고요? 아유, 예. 그래요. 예.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화이팅 하시면 되죠. 그래요. 예, 김정현님 감사합니다. KKK님 멘토님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김미연님 감사합니다. 게르판이 다시 청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 필요 없고 경매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신다. 그죠? 저희가 이제 전문가반이 또 주말반이 이제 토요일, 그저께죠? 그저께구나. 그때도 처음 시작했는데, 정말 60대 우리 회원님부터 21살까지, 야, 진짜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각자 소개를 좀 깊이 있게 해주셨는데요. 오, 진짜 우리 또 젊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귀감이 되고 또 이렇게 전혀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이렇게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형님 누님들 입장에서는 또 차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우리가 얼마나 참 행복한 공간에 있나. 야, 우리가 이렇게 참 서로 얘기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구나. 이게 참 아름답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게 참, 예. 우린 참 이렇게 진짜 서로 배워갑니다. 서로 배워가요. 예. 여러분, 얼마나 좋지 않냐합니까? 그죠? 예. 어쨌거나 저랬거나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양님, 어제와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성장이 되겠지요. 그러니까요. 아이마미님, 요즘 제가 듣는 강의의 선생님들은 다 20대, 30대 청년들 쌤이에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신용님 응원 감사하대요. 의계워치님이. 예. 에블리님, 감사합니다. 아유,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낭이루이님, 처음 듣는 아이디들이 많네요. 반갑습니다. 저들의 서민 위하는 척 하는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하고 있는 서민들은 진짜 이제 평생 잘 살 수 없게 됩니다. 에휴, 노숙자들 이제 많이 늘어나거나 죄다 공공임대주택에다 밀어넣고 개돼지 취급하겠네요. 아이고, 예, 그렇게 안 되길 바라면서, 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방향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이 맥락을 잃으면 안 돼요. 예. 내가 오늘 하루 어떤 판단을 하고 사는 게 행복한 부자로 가는데
슬기로운 판단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인사 나누셨는데요. 감사하고요. 네. 오늘 또 많은 댓글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